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4일 밤 9시입니다. 문을 열어놓으니 아주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더위가 확실히 한풀 꺾였습니다. 9월도 즉 가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추석이 빠릅니다. 그 말은 가을이 빨리 온다는 거죠. 계절의 변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틀 전에 제가 부다페스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보다가 100m 여자 결승에서 우승한 미국의 리처드슨 이란 23살 여성이 아주 아름다운 문신을 어깨에 한 것을 발견을 하고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문신으로 황영웅을 잡은 한국의 은폭 기자들은 왜 가만히 있느냐. 한번 부다페스트 주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리처드슨 선수는 문신을 했으니까 금메달 반납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우스개 비슷한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꼴이죠. 만약 어떤 기자가 어떤 미국 기자가 리처드슨 선수가 문신을 했다고 금메달 박탈하라는 기사를 썼다면은 미국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기사를 안 쓴 언론사가 거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버젓이 황영웅 문신 사진을 올려놓고 조폭스럽다느니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해대고 있어도 그 어떤 기자, 그 어떤 언론사도 우리가 지난 봄에 참 잘못했다 해가지고 사과를 하고 그 사진을 내리지 않습니다. 한국 언론처럼 그냥 일종의 이건 버릇이 됐는데 누구 보고 사과하라 하는 기사를 많이 쓰는 언론은 세계에도 없습니다. 원래 언론은 어떤 사람에게 사과하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과하라는 요구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겁니다. 사과할지 말지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과 광고를 내도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위반된다 해가지고 요사이 신문에서 사과 광고가 사라진 걸 여러분들도 보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한국 기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사과할 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국 기자들, 한국 언론사들만큼 이렇게 가짜뉴스 선동했으니까 얼마나 사과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정치인들에게 사과하라고 하지 말고 한국 언론사들 그동안 잘못한 거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과를 하루에 한 10번, 최소한 10번, 20번 해야 될 겁니다. 사과하다가 지면 다 채우고 방송시간 다 채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실 적이 있습니까?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 가지고 모하메드 알리 보고 너는 너무 까분다, 너무 말이 거칠다, 그러니까 앞으로 권투하면 안 돼. 또 어떤 독재자가 타이거 우즈 보고 너는 골프 치면 안 된다. 또는 어떤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 보고 너는 노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더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수에게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행동인지를 모르는 기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 이 한국 기자들은 남 탓하는 데만
아주 이골이 나누니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제잘난 맛에 산다. 망고의 진리입니다. 사람은 제잘난 맛에 산다. 그런데 제잘난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 그 맛에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노래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다. 아무리 내가 신분이 낮지만은 저 줄타기 하는 데는 내가 최고다. 아무리 내가 비천한 존재지만은 춤은 최고다. 공중제비 넘는 데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제잘난 맛으로 그 잘하는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황영웅이 가장 잘하는 것은 노래입니다. 근데 황영웅 보고 제잘난 맛에 사는 그 맛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 이런 음폭 기자들, 이런 바보 야비스러운 야만적 기자들이 득실득실하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기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는 안 내보았지만은 형식 논리상 이런 문신 사진을 지금도 계속 올려놓으니까 전체 기자가 다 그렇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임까지 계산한다면은 그러면 약 3만 명입니다. 이런 독재자가 3만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재자 한 사람만 있으면 골치가 아픈데 대한민국에는 기자 하나하나가 다 독재자예요. 약 3만 명의 독재자가 있는 대한민국. 여기에 이런 나라에서 황영웅이라는 가수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 평론 할 수 있는 노래 분석가 조단 선생의 평에 의하면은 황영웅처럼 아름다운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즉 발음입니다. 황영웅처럼 아름답게 한국어를 발음하는 사람이 없다. 한국어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황영웅이 부른 노래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어가 아름다우려면은 이 소설 같은 문장을 써서 그 표현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입니다. 들어서도 아름다워야 해요. 그러려면 역시 노래죠. 그걸 황영웅이 보여주고 있답니다. 황영웅의 또 다른 천재성입니다. 정말 세종대왕을 즐겁게 하실 분이 울산에서 나타났는데 기자들이 노래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댓글이 붙었는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갑재 선생님, 2023년 나훈아 신곡 중에 타투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팔과 가슴에 타투를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멋진 위험 있는 포즈로 타투가 어때서 왜 황영웅 복귀하면은 끄떡대지 마 내한테 혼난대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양심 없는 찌질이 유튜브 아직도 앵무새처럼 쪼잘거리고 있더라고요. 과격한 표현 죄송해요. 우리 가수님 순탄한 복귀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응원합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노래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나훈아 신곡 타투. 요사이는 문신이라 안 하고 타투라 그러더라고요. 헬이라는 분인데 한자로 은혜 해자에 마을 리자인데 일본에 계시는 분입니다. 조갑재 선생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같은 다문화 글로벌 세상에서 문신이 폭력배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보수적인 문화 역사적 요소로 동아시아 사람들이 문신에 대해 관대하지 않습니다만 그걸 화제거리로 삼아 한 사람의 인생을 매장시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문신으로 한 가수를 매장시키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앞으로 세계 유일의 문신 탄압 국가가 되게 돼 있어요.
이 기자들 때문에. 일본 또한 문신이 야쿠자의 상징으로 되어 있어 아직도 문신 있는 사람들은 대중 목욕탕, 온천 등 시설에 출입 금지가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그걸 갖고 전체 언론이 떠들어서 한 사람 물고 늘어지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한국 언론이 성숙해지지 않는 이상 한국 사회 또한 성장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언론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웅 사태는 극도로 성숙하지 못한 한국 사회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지만은 그나마 조갑재 선생님 같은 지성인들이 계셔서 망하지는 않을 테죠. 보다 성숙한 사회를 기원합니다. 아주 교양 있는 글을 쓰셨네요. 역시 일본에서 사시니까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입니다. 우리나라 언론들이 미국 언론들의 성숙한 모습 본받아야 합니다. 평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보다 굴곡을 겪은 사람이 더 위대한 일을 합니다. 우리 황영웅 님도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입니다. 선생님 건강이 염려됩니다. 밤늦게 방송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글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황영웅 관련 댓글의 수준은 지금 한국 전체에서 문장면에서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이 성숙하다는 말은 그 이틀 전 동영상에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100m에서 우승한 리처더슨 여자 100m입니다. 리처더슨의 라이프 스토리를 전하면서 기복이 있었다. 그러니까 한때 잘 나가다가 마리화나를 복용한 게 들켜가지고 도쿄올림픽에 출전을 하지 못해가 금메달을 놓쳤다. 그러나 다시 멋지게 재기했다. 이걸 앞세우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황영웅이 중학교 때 좀 지각퇴각한 거,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싸워가지고 벌금 문 거, 그 다음에 지금 어저지 성공한 거, 이걸 연결시키면 멋진 성공 스토리가 되는데 다 지나간 걸 가지고 지금의 성공한 황영웅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로 현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가지고 현재의 황영웅과 미래의 더 멋진 황영웅을 잡고 있는 이런 것과 제가 비교를 해드렸더니 기복이 있는 삶이 그 인간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이죠.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보십시오. 얼마나 기복이 많은 삶이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한때 남로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서 반공, 자유, 민주주의, 부국강병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한때 사형될 뻔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리의 투사였습니다. 이분도 감옥에서 사형될 뻔했던 분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위대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건국을 하고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바로 그 바탕이 되는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만든 위대한 지도자 두 분 다 황영웅보다 훨씬 더 기복이 많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이걸 모르는 한국의 이 얼치기 바보 같은 야비한 기자들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명희란 분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지한 노인의 팬심이라고 한 유튜브는 자기 엄마도 없는지요. 배움은 길지 않지만 두 아이, 본인 이야기구만요. 두 아이 명문대 보내 고시 공부까지 다 마치고 지금은 전문직에서 일하고 있죠. 지금은 두 아이를 열정적으로 키워냈던 그 힘으로 황영웅 가수님 응원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나를 무지한 노인의 팬심이라고 하겠느냐는 뜻입니다. 황영웅에게 이제 사과를 요구할 자격을 가진 대한민국의 기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황영웅도 제잘난 맛에 살아야 하고 우리 5천만 국민이 다 제잘난 맛에 살아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좋은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니까 다 제잘난 맛에 살도록 북돋워 줍니다. 5천만이 다 제잘난 맛에 사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룬 이 기본 원리인 제잘난 맛에 살 자유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은폭 기자들입니다. 이 자들에게는 언론 자유를 차라리 박탈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감사합니다.